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외신이 등판한 이후부터 국내 여론도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는 소식이 계속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죠.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 정부를 제대로 비판했는데요. 어떤 기관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번 헬로윈 참사는 명백히 피할 수 있었다 라고 전문가들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현 정부에선 막을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소리란 거고요. 윤석열, 이상민, 오세훈, 박희영 등등 이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참사를 사고로 표현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표현하게 하는 등 이런 지침을 내린 것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이 정도면 정부가 가루가 되도록 까야 되는 거 아니냐, 국내 언론도 동조자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외신은 정확하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이 땡땡 눈치 보고 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코로나 국면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BBC 코리아 영상은 벌써 200만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언론도 제대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제 112 신고 접수 녹취록 관련 소식이 전해졌죠. 참사 4시간 전에 첫 신고가 됐었다는 거고, 최초 신고는 6시 34분. 너무 불안하다. 그때부터 압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무려 112만 해도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사고가 벌어진 이후부턴 119까지 전화가 왔을 텐데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국회에서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 된다 보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공포심을 느꼈을진 모르지만 사고 날 정도로 위험도 있지 않아 보였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뭐고 정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11가지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리고 타임라인 순으로 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절박해지고 간절해지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 서울 기동대가 81개가 있었는데 이태원 배치가 단 1개도 없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동대를 얼마나 데려갔는지 이 또한 제대로 파헤쳐봐야 됩니다.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은 저렇게 즙을 짜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폴리스라인까지 끊어가면서 도망쳤던 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 즙 짜는 척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한덕수 총리는 그냥 뇌 구조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상식선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런 와중에 기자 앞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농담 던지고 실실 웃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저 딱 한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입니다. 언론에서도 미소 띈 한덕수는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외국 기자는 참사라고 표현한다며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검은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뺀 이유를 알겠다. 이 정부는 이게 웃긴가 보다.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이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저게 대한민국의 총리라니 기자의 말을 따라하고 비아냥거리는 걸로 보이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죠. 게다가 김문수 씨는 국가 애도 기간 중 음주 만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이런 시기에 음주 만찬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죠. 어설픈 꼬리 자르기는 절대 안 먹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몸통입니다. 보고를 받았단 양반이 도대체 뭔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보고받은 사람의 태도가 맞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 탐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시민단체, 언론, 여론 동향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게 SBS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피해자 가족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함. 이런 게 사찰이 아니면 뭡니까? 세월호 언급하며 정부 부담 요인 관심,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명박 국정원 때가 떠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꼭 그에 반대하는 심리전을 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하고, 당시 국정원을 동원해서 MBC를 사찰하고 기자와 PD에게도 종북 딱지 붙이면서 낙인 찍기를 하고, PD 수첩 같은 프로그램은 폐지를 유도하고, 심지어 용산 참사를 덮으려고 강호순 사건을 활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상상 이상의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던 사람이란 걸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요. 박근혜 정권 땐 세월호 이자라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일베를 건전보수 세력으로 규정해서 이걸 널리 확산시키자 실제로 이런 여론 조작까지 벌였던 인간들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도 기간엔 추모만 하자더니 저렇게 정부 비판받고 뒤에선 저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냐? 불과 몇 달 만에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참담하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 토끼 머리띠 얘기도 나오고
BJ 책임론도 나오고 해밀턴 호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은 김어준 총수를 비난하고 장예찬 씨도 김어준 총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부터 책임을 따지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헌법 34조 6항을 꺼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기도 했죠. 34조 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괜히 심리적 대통령이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무정부 상태란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